안녕하세요. 어문전 월드컵 박혜연, 장은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잘 은진님도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정신없이 쥐어짜이던 3월을 진짜 보내고 4월 4일 저희가 기다리던 탄핵의 기쁨이 이제 내려졌죠. 그리고 이제는 6월 3일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도 막 싱그럽게 막 푸릇푸릇해져 가는데 사실 마음 한편엔 무거워요. 근데 봄에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 조심합시다 우리 모두. 불 조심하고 빨리 이제 일상이 회복되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근데 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에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연휴도 많고. 근데 이럴 때가 되면 저 벌써 그런 게 왔어요. 가기 싫죠? 학교 가기 싫은데 뭐 이럴 때 좀 놀고 싶어서 또 어문전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1월에 3편을 공개를 했는데 문을 좀 닫으려 했거든요. 그쵸, 3편이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뭐 반응이 괜찮았나요? 사실 은지님이 그 자체 조회수를 좀 올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작업한 확인차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는 안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조회수 50을 올리진 않았을까. 전체 조회수 한 200 몇 회 중에 50회를. 내가 50회. 그럼 난 한 30회. 반을 이제 우리끼리 본 거죠. 우리랑 눈부시게 합쳐서 한 100회. 아무튼 뭐 나름 우리 모임 안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딱 10편까지만 지금 3편 했으니까 앞으로 7편을 더 하자는 생각에 오늘 사탄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은지님 그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우리를 좀 시원하게 좀 날려줄 청량한 사이다 같은 그런 학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동아에서. 그래서 우주학교, 위대한 학교, 수평선 학교 이 3편을 학교 가기 싫을 때 청량한 사이다 같은 학교라는 주제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땡땡땡 학교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라는 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땡땡땡 학교라고 하면 좀 재미없을 것 왠지 같다. 뻔한 느낌. 네, 물론 웨이사이드 학교처럼 클래스가 다른 엉뚱한 학교도 있고 저 정말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면 사랑의 학교처럼 아주 클래식한 신화로 감동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남다른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동화 중에서 장편 동화, 또 그 중에서 또 순전히 저희는 늘 저희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또 재밌는 게 귀신 학교가 진짜 많더라고요. 시리즈도 진짜 많고. 근데 귀신 소재가 아이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는 사실 최애 소재이죠. 아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학교들은 언젠가 한번 따로 다루어 보자 하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귀신 학교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김동식 작가님의 24년작 우주학교입니다. 사실 김동식님 와, 씨, 이거 뭐야?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올 정도로 그 회색인간? 맞아요. 충격적인 작품이었죠. 그 외에 회색인간 이후로 한 10권 정도 되나요? 엄청난 그 작품으로 문단의 파란을 일으킨 작가님이신데, 이력도 좀 남다릅니다. 그죠? 네. 이제 저희 눈부시계가 2022년에 이제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투박한 외모, 그리고 그런 것보다 겸손한 말투,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유머러스 하셨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시간을 저희가 보냈었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이제 어린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게 우주학교입니다. 근데 참 재밌었던 게 그 은지님이 외계인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완전 딱질색하는데 이거 보고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었어. 뭐지? 우주학교는 인간, 꽃부, 찻찻 세 우주 종족의 화합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의 낯선 모습에 이제 놀라지 않도록 이제 겉모습과 언어 모두 각 종족에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보정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눈에는 다른 외계 종족이 모두 인간처럼 보이고 꽃부랑 찻찻 눈에도 인간이나 다른 종족이 자기 종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 주인공이 시연인데 시연이는 이제 국제학교보다 우주학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모님의 열렬한 그런 바람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염려를 하긴 해요. 근데 웬걸 아주 잘 지내게 됩니다. 그쵸, 네. 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다양한 민족,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지내는 다문화로 읽혀집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미지, 그러니까 자동 보정 시스템이죠. 이렇게 보인다는 게 정말 참신하다고 느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네 발로 하는 축구 경기, 월릿이었나요? 월릿 경기나 탱탱볼처럼 가지고 노는 동물, 꾸드방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진짜 작가님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진짜 기발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이라면 이런 책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추천평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김동식 작가는 천재가 맞다. 이분은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천재과예요, 진짜로. 네. 네. 천재,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천재. 네, 그리고 그 원리 경기나 꾸드방 놀이 이런 거 보면서 해리포터의 퀴디치도 생각이 맞아요. 났거든요. 완전 새로운 네, 스포츠. 진짜 완전 새로운 경기를 창조했고 그리고 퀴디치만 해도 퀴디치와 관련된 뭐 책이나 게임 이런 게 또 맞아요. 따로 나와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콘텐츠가 될 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참 재미는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주인공 시현이가 너무 전지전능하다는 점이에요. 동화에선 이렇게 어린이가 이제 좀 약점이 있더라도 자기들끼리 이제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어른과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시연이는 이미 다 된 어린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지력과 협상력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치킨 같은 맞아요. 캐릭터죠. 좀 약간 구닥다리긴 한데 제가 공룡. 네. 근데 전교회장을 뭐 3명으로 이제 만든다거나 이게 각 종족마다 휴일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놀 수 있는 휴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화합을 하면서 휴일을 정할까 이런 거를 시연이가 다 선생님과 협상을 해가지고 다 해결해버리고 원리 경기나 꾸드박 놀이도 다른 종족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왜 그런 걸 해야 되지? 왜 그런 야만스럽고 혐오스러운 걸 해야 되지? 이런 거 할 때 시연이도 자기도 좀 이렇게 찝찝했지만 자기가 방법을 또 찾아서 또 이렇게 수정하고 설득시키고. 다른 애들 설득시키고 이런 애가 만약에 나쁜 아이였다면 그러니까 편가르기 하고 그치 자기 편만 막 챙겨주고 자기를 막 내세우려 하고 드러내려 하고 지금 누구처럼 말이죠. 근데 그랬다면 이 학교는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한 사람의 어떤 능력에 기대는 영웅 같은 이야기는 좀 동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었습니다. 동화를 많이 읽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시연이 캐릭터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또 충분히 이해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학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 학교죠. 외계인이 외계인이 너무 많아. 우리 만난 어린이들도 외계인이 많잖아요. 근데 시연이 같은 애는 없어. 그냥 외계인의 그 화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이 있지. 어린이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학교에 가고 싶다. 시연이가 있는 학교.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걸 뽑은 그쵸.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우주학교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교 1시연 꼭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작가의 말에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학생들의 러브 스토리를 다음 편에 넣고 싶대요. 혹시 뭐지? 외계인과 러브 스토리?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수학 선생님하고 귀신 같은 그런 어떤 형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주학교에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편한 모습으로 이제 그 자동 보정이 되어서 보이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가 되려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진짜 모습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만약에 시리즈가 나온다면 진짜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갈등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그런 극복하는 이야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안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떠오른 게 그렇게 되면 뭐 우주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 나 너무 이어질 수 촌스럽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니, 지금. 우주학교에서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래. 아, 있을 수 있죠. 이 정도 간에 이 아 근데 너무 웃기잖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언제 탑 작품이야? 16세기? 그죠? 1500년대 맞겠죠? 네. 와. 나 생각하는 게 너무 구닥다리네. 아, 네, 이렇게 우주학교 이야기를 짧게 나눠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은 박현숙 작가님이 2020년 이츠북에서 낸 위대한 학교입니다. 네, 수상한 땡땡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 학교 말고도 이게 다작하는 작가답게 뭐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 아이들이 돌아온 학교,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선생님이 돌아온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도서관에 이렇게 쫙 꽂혀 있던데 가장 사실 위대한 학교가 눈길이 안 갔습니다. 그렇죠. 끌리지 않는 그 표지나 제목이 제일 전혀 끌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내용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교들 중에서 위대한 학교를 골랐습니다. 네. 내용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줄곧 살았던 신우의 이야기입니다. 신우는 위독하신 외할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엄마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근데 한국말도 서툴고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쉽게 놀림감이 되고 막 두 학교를 막 전전하다가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여기 다문화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학교에 간 첫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학교는 또 귀신이 나올 것처럼 낡았고 검은 커튼에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귀신 분장까지 가면까지 하고 놀래키면서 저 처음엔 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보통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 새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매년 귀신 축제를 크게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신우가 전학 온 때가 그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홀딱 젖은 신우가 교장 선생님이 꺼내준 낡은 체육복 바지를 입고 러시아, 미국, 필리핀, 베트남 같은 다양한 배경과 아픔을 지닌 5학년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한국인 학생 황동훈과 싸움을 하게 되고 교장 선생님이 일종의 벌이랄까요? 네. 학교 귀신 축제에 쓸 현수막을 둘이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동훈이는 이제 잠만 자거나 아니면 이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실에서 되게 무기력한 친구로 이제 보이는 아이인데, 나중에 원망 듣기 싫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보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짐작을 대략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축제 준비를 할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 벽에 이름을 이제 써놓는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학교마다 꼭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신우랑 동훈이가 이걸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안 했을 때 남한테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츤데레처럼 현수막도 만들고 전단지도 돌리고 하거든요. 어느덧 귀신 축제일이 되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속한 이제 5학년 아이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화장실 귀신방이 이제 드디어 문을 엽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읽는 내내.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표지나 제목이 네. 끌리지 않는데 심지어 책등마저 너무나 밋밋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꺼내봐도 이게 약간 뭐지? 표지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맞아. 예. 네. 아픔을 가진 이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되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귀신 축제라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상처 많은 전학생한테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체육복 바지, 그다음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전설, 그다음에 위대한 바지를 입고 나타난 교장 선생님처럼 이런 괴담들이 또 막 섞여서 술술술 넘어갔습니다. 실제 귀신이 있는 거죠. 아 그런 스포 아닌가요? 조심해야 네. 되겠다. 근데 또 이 이야기가 작가가 직접 겪은 대안학교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네,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어요. 네. 진짜로 귀신 축제를 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보통 학교에서 만약 귀신 축제를 한다 그러면 교장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게 교육적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아무튼 저도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전설이 진짜냐고 이제 신우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아이가 없었다라는 말을 보면 이 대답이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겉모습이 좀 날라리 같고 학교 생활에 이제 부적응했고 이렇게 정서행동으로 좀 위기가 있는 친구들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은 아이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진심, 어떤 순박함, 그리고 어떤 약속한 일은 해내는 어떤 성실성,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가지고 이런 좋은 가치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구나, 그걸 또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트남 친구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전설의 체육복 바지를 흐엉이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아이들끼리. 장면이나 체육복 바지를 안 입어도 동훈이는 또 좋아졌고 축제 우승 상금으로 학생들이 그걸 또 자기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또 모으는 게시판을 이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기특하고 참 대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저는 읽으면서 여기 선생님한테 너무 좋은 학교다. 아 이거 진짜 선생님한테 좋은 학교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냐면 일단 애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정말 비중이 적거든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그냥 아이들끼리 다 이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교장 선생님이 나 이게 제일 좋아. 적어요. 해결해줘요.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애들이 다투면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고 꼭 교장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떤 과제를 주세요. 벌을 주지. 과제라고 없으면. 네. 그리고 그랬는데 또 잘 안 되면 그냥 벽에다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전설 때문에 알아서 하게 돼. 알아서 자기들끼리 무서워가지고. 너무 좋잖아.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제 마을 축제, 이 귀신 축제에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의 마을 축제처럼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을의 이해를 받기까지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같이 응원해주는 느낌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진짜 위대한 학교다. 그래서 학교라고 한다면 지향해야 할 부분이 이런 학교와 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학교 재밌었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학교, 수평선 학교로 가볼까요? 좋아요. 네. 모험하면 역시 김남중, 잘 쓰는 작가 김남중인데요. 범선을 타고 독도를 돌아 이제 동해를 항해하는 시원한 해양 모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보고는 할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배를 타야 하는 친구 대신에 걔라고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개인척 하면서 셰클턴 호에 타게 됩니다. 독도를 이제 본다는 보고의 그 부푼 기대와는 달리 셰클턴호의 강선장은 러시아, 중국, 일본의 범선과 독도를 돌아 항해하는 대결을 펼칩니다. 심지어 그 엔진을 끄고 도추로만 달리는 대결인데 이게 또 내기까지 걸었어요. 그쵸. 지면 이제. 지면 뭐 21세기 이완용이 될 만한
지금 누군가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내기까지 걸고 이제 그 항해를 시작하는데 작고 오래된 실클토노는 강 선장 혼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제 강 선장과 요트 국대이자 강 선장 딸인 그 강삭구, 네, 그리고 기관장 할아버지, 룸 교수, 청년 이준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감시하라고 보낸 OECC까지 태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는 순조롭습니다. 꼴찌한 점 빼고는 순조로운데 그 보고는 뭐 이제 세클턴 선언이 됐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돛도 이제 펼치고 그다음에 심부름도 하면서 뱃일에 이제 적응해 갑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독도를 돌아서 이제 속도를 내게 될 때쯤 기상특보가 이제 내려지고 조난당한 북한 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클턴호가 대결이냐, 이제 구조냐, 선택의 기로에서 보고가 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을 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큰 스포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수평선 학교는 모험이 다 끝나고 생깁니다. 그 제목의 수평선 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네. 학교는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뭐 이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살아있는 배움이라고. 그 말 너무 식상하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배움. 근데 아마 맞잖아, 죽지 않아. 근데 아마 김남중 작가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썼을 거고 의도였을까요? 네. 출판사에서 마케팅 그 작전으로 이제 살아있는 배움 딱 쓰기 좋은 그런가요? 네. 출판사로 가야겠네. 근데 학교 다니기 싫을 때 이런 학교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시원하고 얼마나 모험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이런 현장 체험 학습을 절대 간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동화죠. 불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이런 드라마로 이런 학교를 그쵸.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 주인공은 A일 리가 없을 것 같다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수평선 학교가 아닌데. 이게 어린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순간 제니가 뚝 떨어질 것 아.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그렇군요. 왠지 교훈으로 갈 것 안 같고. 아무튼 동화책으로 봐야 좋은 학교라는 맞아요. 네. 결론입니다. 근데 책 자체는 진짜 기승전결 완벽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재밌어요. 이렇게 독도를 두고 내기하는 거를 저희 독자도 진짜 네. 깜짝 놀랐지. 이게 작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과감한 아니 강 선장이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고 작가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맞아요. 써가지? 결론이 정말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근데 때마침 북한 어선이 나타나서 그게 좀 설득력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재밌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각자 이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회의할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혜영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 내가 다른 하는 거예요. 말이 다 틀렸다는 거야. 아니 다 너무 나랑 완전 다른 거예요. 뭐지? 그래서 뭐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 이름 바뀐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는 없었던 내용도 혜영쌤이 막 말씀을 하셔서 저는 내가 너무 대충 읽었나? 난 내가 잘못 읽었나 생각했어. 둘다서 근데 왜냐하면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옛날 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세히 봤지만 제가 잘 까먹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온 책인가 그걸 다시 봤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읽은 거는 더 최근에 나온 거고 혜영쌤은 거의 초판 완전 초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뭔가 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길래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혜영쌤이 김남중 작가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김남중 작가님이 통화 괜찮냐고 하셔가지고 그 밤에 이제 또 통화를 했죠. 그 토요일 밤 10시에 저희가 그 만나서 회의 시간이 적어가지고 토요일 밤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딴 것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근데 진짜 목소리 너무 진짜 네. 목소리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뵀을 때 목소리하고 달랐어요. 이게 토요일 밤의 효과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네, 통화도 하고 네, 목소리도 네. 달달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내용을 초판이 나오고 나서 수정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김남중 작가님은 사실 저희 어문전 월드컵에 가장 많이
등장하셨죠. 네. 아, 근데 근데 차마 거기서 저희 유튜브 보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허접하다. 우리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수평선 학교를 가지고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지를 좀 약간 짧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치만 보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사실 까기도 좀 깠고. 맞아요. 깠다기보단 아쉬운 점? 아니지. 이 작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건 맞죠.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그래서 급하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넘어가야겠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편. 우주학교, 위대한 학교, 수평선 학교 중에 우승작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제일 흥미진진한 건 역시나 수평선 저도 학교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화책으로서 쓰기도 진짜 구조가 일단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그냥 제대로 된 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긴장감도 있어요. 특히 독도를 두고 진짜 한국인이라면 정말.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고 동해를 항해하고 독도 경비대한테 막 손 흔들고 와,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쵸. 꿈꿔보는 네. 독도에서 경비대 만나서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조난당한 어선을 구하느냐 마느냐, 엔진을 켜느냐 마느냐, 그런 갈등도 굉장히 조마조마했고, 마지막에 다른 나라의 배들과 이제 갈등이 풀리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로는 실제 이게 겪기 힘든 맞아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평선 학교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문학이 가진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예시인 거예요, 진짜. 혹시 맞아요. 좋은 네. 예시? 매일 다니는 보통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수평선 학교가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우리 시원한 이야기였습니다. 모험으로 정말 네, 진행이죠. 네. 하지만 무슨 학교라고 할 때 어떤 학교의 지향점을 생각해 본다면 위대한 학교라서 저는 위대한 학교의 한 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라는 틀에 좀 갇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위대한 학교, 우리가 주제가 지금 학교 가기 싫을 학교 때잖아요. 가기 싫을 때죠. 선생님한테 이제 이 선생님 학교 가기 싫을 때 이런 학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귀신 프로젝트, 귀신 축제 이 프로젝트도 정말 좋고 애들 알아서 너무나 잘 성장해주고 싸우면 교장 선생님 도와주시고 너무 좋아. 마을 사람들이 또 축제에 와서 이렇게 같이 즐기고 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존중받고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다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진짜 이런 학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위대한 학교를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의외의 발견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김남중 작가나 김동식 작가님 둘 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수평선 학교는 또 출판사도 세죠. 네. 근데 박현숙 작가님도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렇게 대박이라는 느낌은 좀 덜한데, 근데 위대한 학교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표지 껍데기에는 전혀 끌리는 요소가 없었는데 하여튼 되게 저는 이 위대한 학교가 궁금하지 않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캐릭터가 모두 평범하진 않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든 일어날 수는 있는 그런 이야기긴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전설과 괴담을 넣은 빌드업도 흥미로웠고 귀신축제 하이라이트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당장 컷되겠지만 축제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띄는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위대한 학교인데 수평선 학교는 볼 때 너무 좋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그 모험을 해낼 자신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걸 보는 건 좋으니까 멀리서 이제 구경하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주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우주학교 진짜 기발하죠.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여러 종족들이 이렇게 문화를 매일 차별 없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정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정말 통통 튀고 즐거운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에 필요한 거는 이제 시연이 네. 시연이가 없다면 정말 너무 힘든 학교가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이런 애가 없다면. 네. 네. 근데 이제 동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혜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연이가 너무 먼치킨이라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골고루 주목받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 동아 안에서. 그리고 그 보정 시스템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진짜 모습을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관계를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거는 에피소드가 그거였잖아요. 네, 사람이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혐오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시연이 한 명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일이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학교는 2탄, 3탄이 더 나오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이런 김동식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더 써주세요. 써주세요.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가기 싫을 때 땡땡땡 학교 우승은 박현숙님의 위대한 위대한 학교 맞습니까? 좋습니다. 와! 네, 오늘 소감은? 오랜만에 돌아온 어문전 월드컵 4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어렵네요. 정말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네, 지금 몇 번을 다시 시작하고 박수를 몇 번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5월쯤 다 되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지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3월은 적응하느라고 교사들도 사실 적응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막 용을 쓰다가 진짜 4월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지쳤을 때 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이 시리즈들을 읽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원기 회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며칠 남았나 지금 세고 있거든요. 방학까지 며칠인가. 지금 애들이 원기 회복이 안 돼.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교육 권태기가 진짜 심하게 왔어요. 올해는 조금은 회복이 됐는데 학교 다니기 싫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난 학교 다니기 괜찮은데 하시는 있을 수 있죠. 그럼요.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근무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문전 월드컵 4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